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던 주들인데 그중에서 몇 곳만 이기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성공 이후에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며 도전했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동성이 좋지 않아져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산한 곳도 있고 몇 주 버티지 못할 곳도 있는 등 이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외에는 성공은커녕 이 생존조차 어려워지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이 내년 11월이니까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각종 그 주요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전체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경합주죠. 스윙 스테이트. 이 경합주의 그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현재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출 간접 선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이 우세한 주를 이제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공화당이 우세한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는 확연히 갈라져 있어요. 이거는 뭐 언제 선거를 하고 항상 이쪽은 민주당 찍고 항상 이쪽은 공화당 찍는, 이런 주는 별 의미가 없고요.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주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어줄지 공화당을 찍어줄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합주들.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스테이트이 결정적인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럼 경합주는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전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그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고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주. 현재 언론들이 꼽는 주는 7개 주입니다. 7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이고, 그럼 이제 나머지 43개 주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결정이 됐다는 거죠. 네. 이미 결정. 후보가 누가 되건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고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주들입니다. 그런 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주는 바로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이 7개 주. 그러니까 결국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는 이 7개 주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주는 뭐 볼 필요도 없다. 참고로 조지아 선거인단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 펜실베니아가 경합주 중에 제일 많죠. 20명, 노스캐롤라이나 13명, 애리조나 11명, 네바다 6명. 그래서 경합주 7곳의 대의원 수를 합치면 92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참고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총 대의원 숫자가 538명, 그래서 과반수 270명 또는 이제 그 이상을 얻어야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는데, 그 270명 중에 92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어느 쪽도 27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윙 스테이트를 이겨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더 힐,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이 최근 여론조사를 해서 보도했는데, 모두 지금 7개의 주 모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양자 대결이건 또는 제3의 독립후보까지 넣어서 다자 대결이던 결과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7개 경합주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지금 더힐이 보도했고, 또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업체죠. 모닝 컨설트와 공동조사했습니다. 이 7개 경합주에 대해서 역시 모두 7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무려 11%포인트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서, 노스캐롤라이나는 거의
게임이 끝난 것 같은 정도로 좀 벌어졌고 조지아가 7%포인트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고 참고로 CNN 조사에서는 조지아가 5%포인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고요. 위스콘신 6% 트럼프 우세, 네바다 5% 트럼프 우세, 미시간 4% 트럼프 우세. 그런데 CNN 조사에서는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나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애리조나 3% 트럼프 우세 이렇게 나타나서 한 곳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지 못하고 경합주 7개가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수치가 나온 거네요. 네, 확실히 유리함을 네. 보입니다. 내년 11월 대선 향배 가늠한 7곳에서 유리하고 특히나 이 7곳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도 맞붙었잖아요. 네. 그때 그 7곳 중에 노스캐롤라이나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갔고 나머지 6곳은 전부 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데 지금 6곳이 이번 2024 대선에는 물론 아직 11개월 남았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전부 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어줄 이럴 지금 그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더 힐의 분석을 따르면 6곳 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보고요. 나머지 6개의 경합주 중에 뭐 한 4개 정도만 가져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간다. 이게 더 일의 지금 분석입니다. 6개 다 이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애리조나가 3%, 미시간 4%, 미시간 뭐 CNN에서는 10% 차이가 나지만 어찌 됐건 3%, 4%, 5% 약간 근소한 자가 있는데 그런 곳을 한 2개 넘겨줘도 나머지만 다 이기면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다. 이게 더 일의 분석 내용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 지금 CNN 뭐 지금도 지금 이 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지난 어젯밤에 있었던 네.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 네. 이런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어서 이건 이제 콜로라도 주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명령을 판결을 내렸냐면 2021년 1월 6일 그 연방의회 난입 사건이죠. 난입 사건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 근거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직을 다시는 맡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이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 근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이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뭐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는 굉장히 논쟁거리인데 이걸 지금 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콜로라도는 어차피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지난번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그 당시 후보가 14%포인트 압도적으로 이긴대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콜로라도는 자기 신경 쓰지 않는 지역이고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 콜로라도주 대법관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번은 정상적인 법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정치적인 그런 판단, 이 판사들이 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진보 단체예요. 그 진보 단체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선거 자금을 주는 지지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단체가 소송 제기했고 그걸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네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를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서
유권자들의 선택조차 못 받게 만드는 거는 그건 상식 바뀌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2020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콜로라도주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콜로라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갈 주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 다른 주에서 뭐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거라고 하지만 결국 블루 스테이트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콜로라도주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공화당이 우세한 레드 스테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후보 등록도 못하고 공화당이 우세한 주와 스윙 스테이트에서만 후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거기서만 이겨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대선 가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레드 스테이트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이런 식의 소송이 벌어져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찌됐건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이런 식으로 유권자도 판단도 받지 못하게 그냥 잡아 끌어내린다? 이거는 좀 쉽지 않아 이거 보입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주에서 만약 지금 현재 여기서 모든 게 사태가 끝이 났다, 확정이 됐다. 그래서 정말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빠졌다. 네. 그런데 다음에 선거를 하고 나니까 저 바이든이 됐다. 그럴 경우에 콜로라도 주 주민들은 우리는 그 사람 대통령으로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그 우리는 트럼프라는 후보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지 그럴 수도 않을까? 이게 있겠네요. 상당히 좀 복잡한 관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예전에 남북 시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이거 트럼프 참 대통령을 얘기예요.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아예 갈라서는 뭐 글쎄요, 지금 말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묘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근데 드네요. 그게 그렇게까지 가면요. 네.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이 돼도 공화당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공화당주도 그거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참- 그렇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 안 해버리면 그 다음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도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인정 안 되죠. 이거 헌법학자한테 좀 물어봐. 헌법학자가 아니라 어찌됐건 미국이란 나라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네,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네. 자기가 싫어도 시간 갑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네.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인정을 네. 해야죠. 그건 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전기 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매우 어려움이 좀 심각한 것 네.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상당한 정도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심각한 건가요?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된 스타트업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43개에 달하는데요. 네. 그중에 최소한 18곳이 내년 말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5개 기업들은 이미 이미 했거나 네. 또 인수가 돼서 이미 네. 사라진 상태고요. 7곳은 길어야 몇 주밖에 못 버틸 거다. 이런 지금 아이고, 분석이고 네. 16곳은 내년 말까지는 아니지만 2025년이나 그 이후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 전부 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이런 유명한 그 스타트업들도 네. 전부 다 위기라고 그럽니다. 리비앙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신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이요 아직도 차량을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몇몇 업체들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돈부터 끌어와서 그 돈을 갖고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갈수록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집니다. 그 공급망 차질 때문에 생산이 지연됐고요. 가격이 높아요. 차 한 대 가격이 30만 불이 넘습니다. 30만 9천 달러. 그러니까 너무나 비쌉니다. 가격 경쟁력이 거의 제로인 거죠. 예. 이걸 누가 삽니까? 요즘 테슬라도 저렇게 싸졌는데 그래서 가격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자니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가 가장 미친 거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테슬라가 더군다나 최근에 가격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내리고 있는데 이게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어요. 아니 테슬라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너희 걸 이렇게 몇십만 불에 사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를 제외한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정도 한두 개 빼면 대부분 다 정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시 전기차 스타트업은 지금으로서는 일장춘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